자, 이제는 1장 반도체 이론에 나와 있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특징 파트에 있는 문제죠. 반도체의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겠습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해가지고 전류가 오히려 잘 흐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부온도계수다 이렇게 말을 아셔야 돼요. 부온도계수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오히려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외부 바이어스예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외부 바이어스를 주는 조건에는 열도 있고요, 빛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전개죠. 전압, 전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바이어스를 외부 바이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하게 되면 정기적인 특성이 변한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반도체 종류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겠죠. 자, 1번 진성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하죠. 사족 원소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온도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요, 절대 온도를 말합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금지대 중앙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 전도대죠.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입니다. 그 중앙인 사이에 여기에 페르미 준위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이, 절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금지대 중앙에 있는 것이 페르미 준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노 불순물의 종류에는 자, 보른, 갈륨, 인디움, 이거는 뭐예요? 3조 원소죠. 빠진 것이 알루미늄이 빠졌어요. 알루미늄. 그래서 3조 원소들은 다 뭐예요? 도노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전자 하나하나가 부족하니까 받을 수 있는 억셉터 불순물이죠. 억셉터 불순물입니다. 억셉터. 도노 불순물이 아니죠.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을 보죠.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죠. 그죠? 소수 캐리어는 뭐예요? 전자. N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겠죠. 맞고요. 도노 준위는 전도대에 가까운 위치에 있죠. 우리가 이제 요것은 진성 캐리어고요. 만약에 P타입이었다. 그럼 억셉터 준위는 전공이 많으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억셉터 준위. 그래서 억셉터 준위는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에 가깝죠. 이걸 가전자대라고요. 네, 가깝다. 근데 이제 P형이 아니고 N형 반도체는 오족 불순물을 집어넣으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가 위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노 준위라고 하죠. 그래서 도노 준위는 컨덕션 밴드, 전도대죠. 전도대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노 준위는 전도대에 가까운 위치의 존재하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Pn-접합 다이오드 파트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자, 반도체 다이오드의 두 가지 바이어스 조건. Pn-접합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조건을 순방향 바이어스, 오프가 되는 조건을 역방향 바이어스.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죠. 제너 다이오드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제너 다이오드는 불순물 농도 도핑을 높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높게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걸 고르라 이 말이죠. 역방향 제너 전압이 감소한다 그랬죠. 역방향 제너 전압.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순방향, 이쪽이 역방향. 그러면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지수함수적으로 일반 다이오드와 똑같이 흐르고요. 역방향일 때는 거의 안 흐르다가 역방향 전압을 아주 가했을 때는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류가 확 흐르는, 이게 일반 다이오드죠. 그래서 블랙다운 현상이, 흐르는 현상이 이상적인 전류가 확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온오프를 시킬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가지고 낮은 역방향에서도 이렇게 블랙다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은 이게 항상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겠죠. 이걸 제너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지 않았을 때 제너 전압보다는 이렇게 전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역방향 제너 전압이 감소한다.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좁은 공피층이 형성된다.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에너지 갭이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진성 반도체는 중앙에 있지만 P타입일 때 우리가 전자가 발견률이 낮기 때문에 억세트 주기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불순물 농도를 엄청 높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밸런스 밴드보다 그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해서 아래쪽으로. 그럼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전자가 발견량이 높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불순물 농도가 아주 높으면 아예 이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노준이다 이렇게 했죠. 이 두 개가 만날 때는 같은 준위 높이에서 만나니까 이 높이를 같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같게 그리면 이 그림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게 밴드가 이렇게 휜다겠어요. 이렇게 휜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위 차이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할수록 전위 장벽이 높죠. 이걸 전개의 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강한 전개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얇아져서 이 다수 캐리어가 움직이면 이렇게 터널링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얇아진다 그랬어요. 공피층이 얇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좁은 공피층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 그 다음에 배울 터널 다이오드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서 만든 다이오드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방향 제너 다이오드, 제너 저항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제너 저항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제너 전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내용은 관계가 없다. 자, 두 번째 문제죠. 다음 중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 동작은 일반 다이오드와 같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일반 다이오드와 똑같다 그랬어요. 자, 2번 역방향 바이어스 영역에서도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다. 아, 중요하죠.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이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줬을 때 역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항상 그 양단의 전압은 일정하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회로가 있다 했죠. 정전압 회로. 그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제너 다이오드를 쓰는 거예요. 용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특정한 항복 전압을 갖고 있죠. 그죠? VZ라는 그죠? 제너 전압을 갖고 있죠. 온도에 따른 항복 전압이 온도에 따라서 항복 전압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개 전압에 양단에 가진 전압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지 온도에 따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영역에서 동작이 최적화된 다이오드냐? 순방향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순방향은 일반 다이오드를 쓰는 게 낫죠. 역방향 전압을. 역방향 전압은 일반 다이오드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을 무슨 영역? 쓰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랙다운 영역, 항복 영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영역, 블랙다운 영역이죠. 이런 블랙다운 영역을 사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다.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처럼 높은 전압에서 블랙다운이 이르면 온오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서 낮은 전압에서 이런 항복 현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온오프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항복 영역을 이용하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요, 터널 다이오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터널 다이오드는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아,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려고 만들었고요. 터널 다이오드는 뭐예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려고 만들었죠. 둘 다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한 거예요. 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비교적 낮은 역방향 전압에서 비교적 낮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제너 항복이 일어난다. 이건 뭐였어요? 제너 다이오드였죠. 역방향을 이용한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였어요. 자,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훌륭한 도체였죠. 우리가 이제 터널 다이오드 IV 곡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흐르다가 갑자기 전류가 안 흐르다가 다시 지수함적으로 흐르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부성 저항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브 때 발진기에 쓰인다.
그다음 역방향에는 훌륭한 덫처럼 전류가 확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의 용도를 알아둬야 되는 것이 터널 다이오드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온오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고속 스위치용으로 쓰는 영역이고요. 2번 영역은 부속 영역으로서 마이크로웨브 때 발진기에 쓰인다 그랬고, 3번 영역은 증폭기에 쓰인다 그랬어요. 4번 영역은 그냥 훌륭한 덫의 역할을 한다. 이 기능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훌륭한 덫의 역할을 한다. 맞죠? 낮은 순방향 전압에서는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류가 확 흐르잖아요. 맞는 거고요. 순방향 전압을 증가해 가면 전류가 감소하는 영역이 생기죠. 이것을 부성 저항 영역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틀렸겠죠. 자, 이제는 베렉터 다이오드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뭐예요? C죠, C. 정전 용량이 달라지는 다이오드. 뭐예요? 베렉터 다이오드라고 하죠. 자, 특수 다이오드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중 다이오드 종류에 따른 용도로 틀린 것 그랬죠. 우리가 핀 다이오드라고 하죠. PIN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여기서 I자를 알아두라겠죠. I자는 인트린직의 약자예요. 중성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을 하게 되면 PN 접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다 일부러 중성 영역을 집어넣은 다이오드.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수강 소자로도 쓰이고 고속의 스위칭 소자로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RF 스위치용으로도 쓴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렉터 다이오드 전압 제어 발진기용으로 씁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임팩트 다이오드는 여기 디지털 표시 장치로 쓰는 게 아니라겠죠. 임팩트 다이오드는 발진기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발진기나 증폭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표시용으로는 뭘 쓰나 했어요? LED를 쓰나 했죠. LED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다이오드는 이제 전자 사태를 이용한 다이오드다. 그리고 용도 좀 알아두라겠죠. 발진기나 증폭기에 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이게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쓰는 다이오드다. 제일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P형과 N형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의 특별한 반도체 층인 여기 밑줄 그으세요. 진성층입니다. 진성층. 다른 말로 이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층이라고 봐야 돼요. 진성층. 그래서 진성 반도체가 뭐예요? 순수 반도체. 사족 원소로 만든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고 하잖아. 그걸 영어로 인트린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트린직. 그래서 인트린직의 약자 I자를 떼서 P형과 N형 반도체 사이에 인트린직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핀 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이렇게 불렀죠. 뭐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TTL 게이트에서 스위칭 속도를 높게 하기 위한 다이오드. 이게 뭐예요? 스위칭 속도가 가장 빠른 다이오드를 골라라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쇼트키 다이오드를 고르시면 돼요. 왜 속도가 빠르다 했어요? 금속과 반도체를 결합한 다이오드라고 했어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온오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스위칭 속도를 높게 하게 만든 다이오드 누구예요? 쇼트키 다이오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하고 뭐를? 금속과 반도체를 결합한 다이오드입니다.